자, 얘들아, 우리 이제 등차 수열 합공식 구할 거거든. 우리가 등차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싹 다 더했을 때 어떠한 모양이 나오는지를 쌤이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음. 일단 공식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유도를 해보자. 자, 얘들아, 우리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녀석을 우리가 SN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SN이 뭐라고? 1항부터 쭉쭉쭉 n번째 항까지 더한 녀석을 SN이라고 표현을 해요. S가 썸이야. 그래서 n번째 항까지 더한다. 이런 의미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은 등차 수열 외에도 그냥 어떠한 모든 수열에서든지 다 성립하는 관계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을 배우고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아.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공식을 증명하게 될 건데, 잘 봐 얘들아. 첫 번째 항을 쌤이 A라고 해볼게. 그러면 합의 입장에서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지. 공차가 D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D 쭉쭉쭉 가서 N항을 더하게 되면 N-1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아까 배운 일반항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S를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야. 이 녀석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몇 개 더 적어볼까? 여기가 a 더하기 n-3d도 있었고 a 더하기 n-2d도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치? 쭉쭉쭉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녀석도 이렇게 와서 더해질 거고 요 녀석도 이렇게 와서 더해질 거고 쭉쭉쭉 와가지고 잘 봐. 여기가 a 더하기 2d 오고 a 더하기 d 오고 그 다음에 여기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다 바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되지?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다 바꾼 거야. 그러니까 결과값은 s로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납득되겠어요? 어, 정확히 sn이라고 써볼게. n항까지의 합을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봐. 양변을 더합니다. 더해봐. 그러면 ESN이 저거 두 개 더하면 EA 더하기 N-1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더해볼래? 이렇게 더해도 어때?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보여? D랑 N-2랑 더해지면 N-1D만 남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 모든 녀석들이 다 EA 더하기 N-1D야. 그치? 다 괄호가 똑같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더했을 때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한 개수가 총 n개였었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지금 n개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 sn은요 n 곱하기 2a 더하기 n-1의 d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나왔던 거야. 따라서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녀석의 합은 2분의 한 개수 곱하기 초항의 2배 해주고 n-1d를 더해주면 공식처럼 나오게 돼요. 그리고 얘들아 요 녀석이 그냥 AN이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그냥 AN이죠. 그러면 요 모든 녀석들이 다 AN이잖아. 미안해. 잠깐만. 여기서는 A 더하기 AN이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공식이 또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면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A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항 더하기 막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 괜찮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항을 그냥 L이라고 적고 초항을 그냥 A라고 적으면
거기 나와 있는 뭐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공식 있죠? 그냥 그게 그냥 저기서 탄생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표현의 차이인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이제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분의 한개수에다가 처음 항이랑 마지막 항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 얘들아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잘 봐. 3, 5, 7 쭉쭉쭉 33 이렇게 가는 수열의 합을 다 구해달래. 그럼 얘들아 봐봐. 초항이 3이잖아. 공차가 지금 2인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쌤이 이 녀석을 A1이라고 했을 때 33은 몇 번째 항인지 혹시 바로 보여요? 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쌤이 한 10초 줄게요. 그러니까 자, 얘들아 이것도 너네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 그냥 일반항 세운 다음에 숫자 대입해서 구해야지. 뭐 물론 그렇게 해도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면 A에는 2n 플러스 1인 게 보이죠? 그리고 n에다가 16 대입하면 33 나오거든? 그러니까 16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 안 될 건 없지. 근데 너네가 지금처럼 등차 수열이 아닐 때도 사실 항번호를 좀 유추하면 편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굳이 일반항을 세우지 않아도 얘들아 이거는 봐봐 지금 두 칸씩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좀 관점을 조금 예쁘게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좀 쓸 수가 있어. 그지? 그러면 여기서 규칙성을 찾을 때 요 숫자가 지금 항번호가 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녀석도 2 곱하기 16 더하기 1이라고 쪼개놓으면 이 녀석이 항번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너네가 16번째 항이라는 걸 구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물론 지금처럼 연습도 해. 당연히 우리가 3, 5, 7 이런 거 보면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니까 우리가 뭐야 그거 뭐 A에는 A1 더하기 뭐 n-1d 하잖아. 여기다가 대입해서 뭐 3 더하기 뭐 n-1 곱하기 2 하게 되면 여기서 2n 플러스 1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합을 구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얘들아 일반항이 사실 별로 안 중요해. 왜 그러냐면 항개수랑 초항이랑 마지막 항의 숫자만 알면 우리가 합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도 보면 항개수를 찾게 되면 16개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도 일반항이 필요가 없이 2분의 16 곱하기 지금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런 식으로 계산만 잘해도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8 곱하기 36으로 계산하게 되면 뭐 240에다가 뭐 48 더하니까 뭐 288 정도 나오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일반항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또 SN은 하면서 또 세워도 돼. 다 연습하는 거야. 음. 우선 이런 식으로 합공식을 적용을 시킨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뭐 등차 수열 일반항 뭐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연습하는 셈 치고 다 구하면서 하세요. 그냥 일반항도 찾고 걷다가 숫자 대입해서 항번호도 몇 번째인지 찾고 그냥 이것만 연습하면 돼. 일반항 찾고 몇 항까지 더하는지만 찾으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못 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고 뭐 여기는 뭐 지금 뭐 도형으로도 뭐 써놨어요. 그냥 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얘도 등차 수열 말고 그냥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이 되는 공식이니까 잘 봐놔야 돼. 우리가 SN이라는 녀석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Sn-1은 뭐냐면 1항부터 n-1항까지만 더한 거야. 그러니까 an을 덜 더한 거지. sn이랑 비교를 하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sn에서 sn-1을 빼게 되면 an이 나와요.
1항부터 n항까지 더했어. 거기에서 1항부터 n-1항까지만 더한 걸 빼는 거야. 그러면 다 털리고 우리가 a n밖에 안 남지 않을까? 여기 볼래?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하고 1항부터 n-1까지 더한 걸 sn-1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sn에서 요 녀석 빼면 요거 나오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그냥 sn-1에다가 내가 an만 보충해주면 sn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도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말랑말랑하게 다 바라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일반항을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합의 모양을 보고 요 공식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주로 문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런 공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정말 원리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항 번호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n-1도 1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에 0번째 항이라는 거는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n-1도 항 번호로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1 이상이어야 돼서 n이 2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요거 이해되니? 그리고 SN 공식에다가 그냥 n에다가 1 넣으면 얘들아 그냥 SN 정의가 뭐야? 1항부터 n항까지인데 그냥 1항부터 1항까지 합은 그냥 1항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S1은 A1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때 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정말 기계적으로 푸는 방법이거든. 잘 알아두세요. 많이 쓰여. 그리고 얘들아 집중해야 돼. 쌤이 저번 시간에 잘 봐. 우리 등차 일반항 한번 복습하고 갈게.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A 더하기 n-1D 이렇게 구했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 그리고 얘를 조금 그냥 정리 한번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 얘들아 이게 뭔 느낌이냐 봐봐. A에는요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보여? n에 대한 1차식이야. 어차피 얘는 다 숫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공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n의 개수가 공차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등차 수열 일반항을 세울 때 여기 n에다가 바로 공차 쓴 다음에 뭐 1 대입해가지고 뭐 얼마 된다로 내가 막 계산했었잖아. 그냥 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운 SN 공식도 쌤이 한번 써볼게.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었어. 그치? 그 얘들아 이거 볼래? 여기가 괄호 안이 n에 대한 1차식인 게 보여? 그냥 얘들아 그냥 요 an에다가 a 더한 거니까 여기에 a가 하나 더 더해진 모양일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찌됐건 n에 대한 1차식인데 그 녀석에다가 2분의 n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 얘가 1차항이랑 상수항이 다 있었는데 걷다가 2분의 n을 곱하니까 n에 대한 2차와 1차밖에 안 나와요. 요 말이 이해가 돼? 천천히 한번 더 정리를 해주면 얘들아 봐봐. 이 모양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쌤이 외우란 것만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봐봐 여기가 dn에다가 플러스 2a-d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2a-d에다가 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거야. 근데 이 뒤에 모양은 안 중요해 얘들아. n의 개수는 안 중요하고 우리가
요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공차로 항상 고정입니다. 외워야 돼. 너네 내신 대비할 거잖아? 아 물론 뭐 4개월 뒤에 할 거지만 그래도 지금 미리 외워놓으셔야 돼. 그리고 얘들아 상수항이 없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상수항이 없어.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쫙 다 성립했을 때 요 상수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따가 뒤에서 다룰 텐데 우리가 상수항이 있는 합공식을 배워요. 여기에 상수항이 달릴 수 있거든? 그냥 문제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 그러면 그 녀석은요 초항만 빼고 다 등차 수열이야. 그거는 이따가 쌤이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줄게. 그냥 지금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도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합의 공식 모양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을 때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구나를 느끼시면 돼. 지금은 얘들아 그냥 단원 이름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네가 푸는 문제 모든 게 다 등차 수열이겠지. 그러니까 의식이 돼서 잘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등비 배우고 시그마를 배울 거야. 그러면 나중에 뒤로 가면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 안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SN을 이렇게 정의를 해놔. 그때 너네가 일반항을 요런 공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아까 앞에서 얘기한 AN은 SM-SM-1 이걸로만 주로 찾게 되는데 요 모양의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좀 귀찮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SM 모양을 보고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네? 아 등차 수열이구나. 그리고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니까 공차를 바로 구할 수 있구나가 되면 나중에 수열 찾기가 엄청 쉬워져. 그러니까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걸 그냥 잘 기억만 해놔. 나중에 충분히 더 강조를 많이 하면서 문제풀이를 할 거야. 오케이.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몇 문제를 풀고 넘어가 볼게요. 공식을 배운 거를 잘 적용을 시켜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자. 자,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나왔어. 얘들아, 저거 보고 우리 바로 등차 수열 세울 수 있어야 돼. 자, 쌤이랑 연습하자 얘들아. 공식에 대입하는 거는 너네가 할 수 있잖아. 뭐 쌤이 얘기하는 공식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뭐 AN은 7 더하기 n-1에 곱하기 2 쓰고 2n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 그치? 근데 이제 쌤이 바라는 거는 너네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쌤이 아까 n에 대한 1차식인데 n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2n 갖다 적고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 7 나와야 되잖아. 첫째 항이 7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뒤에다가 플러스 5 쓰는 요 습관을 들여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암산이 되게끔 공부를 반복 숙달해 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K번째 항이 33이래. 그러니까 K를 대입하니까 이 K 플러스 5가 33이다. 따라서 K 값은요. 저거 계산하면 한 28 정도 되니까 나누면 14 정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첫째 항부터 14번째까지 합을 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우리가 그 SN은 2분의 n에 였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도 돼. 안 될 건 전혀 없어. 근데 우리가 S 지금 14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 14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한개수에다가 얘들아 첫 번째 항이 문제에서 7이라고 나와 있고 K번째 항이 33이라고 나와 있지. 이럴 때는 여기에 7 더하기 33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계속 공식에 대입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7만큼만 곱해주면 되니까
뭐 7 곱하기 지금 뭐 4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80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합공식 적용하세요. 오케이. 얘들아, 문제 하나 풀고 가자. 그냥 가볍게 529번 한 문제 풀고 갑시다. SN을 먼저 구해놓고 걷다가 15를 대입하셔도 되고, 근데 그냥 빠르게 구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오케이. 알았어요? 열다섯 번째 항에 대입하게 되면 그죠? 오케이. 오케이. 왜 무리 없이 다들 괜찮죠? 괜찮은 거야? 됐다. 조금 15 대입하면요.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11 곱하기 20 아니야? 22로 뭐 이런 걸로 한 것 같은데? 다들 공식 잘 대입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두 수를 낑겨서 뭐 등차수열 뭐 만들고 뭐 합주고 막 이래요. 자 잘 보자. 얘들아, 마이너스 10이랑 4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낑겨 넣었대. 그럼 얘들아 봐봐, 요 수열 전체만 보면 한 개수가 몇 개예요? n 더하기 2개 맞지? n개를 낑겨 넣었어, 두 개 사이에. 그러니까 n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 녀석의 싹 다 합을 구하면 n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2분의 한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 녀석이 마이너스 24가 되도록 하는 n의 값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발상하는 거 괜찮아? 이거는 쌤이 관점을 어떻게 본 거냐면, 얘를 그냥 새롭게 b1, b2 쭉쭉쭉 bn 플러스 1이랑 b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b1이 되고 여기는 bn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초항과 막항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오니? 마이너스 6이니까 나누면 4, n은 한 6 정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니까 넘어갈게. 자, 우리 11번 한번 봅시다. 첫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52고요. 그 다음에 또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60이래. 자 얘들아, 관계식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 그치?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지금 초항이랑 공차를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미지수가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정확하게 n까지 세 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항 번호에 대한 조건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n은 미지수로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S13은 2분의 13의 A1 더하기 A13은 52 이렇게씩 하나 세워놔. 그러면 얘들아 이거 약분이 되잖아, 그치? 이렇게 4. 따라서 A1 더하기 A13은 8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초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20에 A1 더하기 A2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초항 더하기 막항이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60이고 싶대요. 오, 얘들아 갑자기 값이 확 줄어들었네. 그쵸? 응. 신기하다. 그러니까 뒤에 쪽이 다 음수였나 보네. 이런 생각도 하면 좋아.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차랑 초항에 대한 정보를 모르잖아. 근데 공차가 음수겠거니 하는 거야. 지금처럼 줄어들었을 때는. 납득이 돼요? 그러고 계산하면 A1 더하기 A20은 마이너스 6 정도 나오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그냥 풀어도 돼. 이거 A고 이거 A 더하기 12D A 더하기 19D 해가지고 막 연립해서 푸세요. 근데 얘들아 이거 두 개 보면 빼고 싶어져야 돼. 쌤이 바라는 거는 너네가 아래에서 위에 걸 빼. 그러면 A20 빼기 A13은 마이너스 14 정도 나오잖아. 근데 얘들아 지금 등차 수열을 이렇게 뺐어. 얘는 얼마 같아? 생각했어? 얼마 같아 유진아? 얼마 같아? 안 보여? 소롱아 얼마 같아? 숫자로는 안 나와요 지금 당장에. 희곤아 얘 얼마 같아? 그쵸? 7D인 게 보여야 돼. 왜? 20번째 항과 13번째 항의 차이가 7칸이잖아. 그러니까 공차를 7번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이 7D인 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등차를 말랑말랑하게 푸는 방법이야. 근데 쌤이 아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어, 그치? 이렇게 다 바꿔도 돼요. 이렇게 다 바꿔놓고 보니까 어때? 빼니까 7D인 게 바로 보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등차를 말랑말랑하게 이해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랑말랑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쓸 거거든. 수요 끝까지 갈수록. 그리고 너네 이제 나한테 확통 배울 거잖아. 확통 배울 때도 말랑말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발 그 공식에만 너무 연연해서 풀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사고가 점점 갇히게 돼서 그래서 그거를 좀 내가 깨부숴 주고자 계속 말랑말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7D인 거 다들 이해되세요? 응?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4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게 바로 나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대입해가지고 초항까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잘 봐. 여기다가 대입해볼까? 여기가 2a 더하기 12d니까 마이너스 24가 8이니까 따라서 a는 한 16 정도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초항이 16이었고 공차가 마이너스 2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a 30은 2분의 30에다가 자 얘들아 초항이 16이었다고 됐죠? 그 다음에 30번째 항은요. 얘들아 이거 일반항 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초항에다가 29d 더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16에다가 빼기 58 정도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2 정도 나오나?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42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15 곱하기 잠깐만 여기로 나누는 게 낫겠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한 26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0 곱하기 마이너스 13이니까 390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무슨 행동을 한 거냐면 여기서 2를 여기서 안 나눴어.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뒤에 0은 되게 곱할 때 좋잖아. 계산이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2의 배수가 나오니까 여기로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팁도 배워가세요. 자 얘들아 아래 문제 다 풀어보고 넘어가자. 싹 다 푸세요.
진짜요? n이죠? 2분의 n에다가 요거 두개 곱게 90인 거예요. 그죠? 잠깐만. SN만 쓰고 싶어. 지금 이거 녀석 값 쓰고 싶은 거지. 그러면 초항이랑 끝항 더하고 2분의 n을 곱하면 91. 2분의 한개수를 해주셨죠? 혹시 위에 건 뭐 나왔어? 위에 건 이거잖아. 오케이, 잘했어요. 얘를 빼먹어. 잘 봐. 그래서 2분의 한개수 더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60이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게 지금 10이잖아. 아, 미안해. 저기 조건이 이거구나. 그럼 봐봐. 지금 이거를 싹 다 계산한 게 여기에서 너가 표현한 이거일 거거든. 그치?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우리가 한개수를 찾을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이 10이야. 왜 그러냐면 요거 두 개 합친 거랑 요거 두 개 합친 거랑 똑같거든. 이게 지금 공차 한 차이고 여기 뒤로 한 칸 차이니까 똑같아. 이게 혹시 느껴져?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10이기 때문에 그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공식을 이렇게 써야 돼. 2분의 한개수를 꼭 써야 돼. 알겠지? 알게 풀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얘는 관계식이 좀 많이 나올 거라서 좀 천천히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 놨어? 오케이. 지금 계산은 안할 것 같은데.
숫자로 연립해가지고 풀어도 되고 편한 대로 푸세요. 얘들아 그림 하기가 힘들죠. 얘들아 깨끗한 종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씀하세요. 깨끗한 거에다가 푸는 게 낫지 않아? 지금 여기다 태곤아 이문제 쓸래? 그래? 여기다 풀래? 그냥 확인 체크 있는 거 그냥 갖다 풀어. 소노아 너 괜찮아? 아 아까워요. 여기다 다시 풀어. 여기다 풀어. 응. 나 같아도 거기에 풀면 좀 숨막힐 것 같아. 응. 쌤이 2분 더 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다 A랑 D로 나타내서 정리를 하셔도 돼요.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그럴 때는 항 번호를 뭐 나온 것들이 있잖아. 다 A 더하기 N-1D로 다 표현해서 정리하면서 풀어. 나쁜 게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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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제가 이따가 그 방법도 설명드릴 거예요. 아주 잘 풀었어요. 음. 나도 그렇게 푸는 거 좋아해. 그래 보이면 편하죠. 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도 공식이지만 공식에서 벗어나서 말랑말랑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잘 풀었습니다. 잘했어요. 많이 커요. 오케이, 잘했어요. 좀 마지막에 L이요. 이건 무슨 문제예요? L 적어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계속 마지막 항이 달라져서 그거를 잘 표현해주면서 적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풀면 계산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L1이라고 적지 말고 저 L1이 A8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관계식에서는 마지막 항이 16번째겠죠. 그러니까 그냥 A16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지고 숫자로 뭐 A랑 D로 나타내가지고 풀면 답이 나옵니다. 얘들아, 쌤이
이거 마지막 거 있잖아. 이거 한번 풀어줄게. 이게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냥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자, 얘들아 잘 봐. 공식에 넣는 것도 쌤 거 보면서 한번 더 감을 익혀봐.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이 104라고 했으니까 2분의 8 곱하기 한개수, 그 다음에 1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게 104다.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A1 더하기 A8은 저거 4로 나누면 대충 한 26 정도 나오나? 그죠?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9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 한개수 세는 법은 16에서 9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면 돼요. 잘 기억해놔 얘들아. 한개수 세는 꿀팁이거든. 여기도 1항부터 8항까지니까 8 빼기 1 플러스 1로 구할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16 빼기 9 플러스 1이니까 항이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8에 A9 더하기 A16은 360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아, 더 커졌네. 얘는 공차가 양수였네. 이런 생각도 하고 하면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A9 더하기 A16은 4로 나누면 한 90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 잘 봐. 초항 더하기 여덟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여기도 A 더하기 8D랑 A 더하기 15D 이런 식으로 적고 그냥 노가다 띄워도 다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 아마 D가 4 정도 아닌가? 모르겠어. 계산 안 해봤는데. 빼볼까? 아래에서 위에 거 빼볼게요. 그러면 16D가 저거 빼면 64 정도 나오니까, 오, 맞네. D가 4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뭐 아무데나 대입해서 A 값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2A 더하기 28이 26이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거 다 구했죠. 그러니까 이제 1항부터 24항까지니까 2분의 24 해주고 초항 더하기 24번째 항 이런 식으로 적어도,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에다가 23D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그리고 이거 계산하게 되면 뭐 1080 정도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얘들아 정석이고 나쁜 게 아니고, 서술형 때 풀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자, 근데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어. 이 문제를 더 빨리 풀고 싶어. 그러면 얘들아 말랑말랑하게 푸는 게 중요해. 지금 봐봐. 내가 요 문제는 우리가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이 104래요. 그 다음에 9번째 항부터 쭉쭉쭉 16번째 항까지의 합이 360이래. 자 얘들아 봐봐. 쌤이 늘 강조하는 거, 얘네끼리 이렇게 봤을 때 다 8칸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 녀석이 요 녀석이 되려면 8D를 더해주면 돼요.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 봐봐. 지금 한 개수가 8개인데 각각 다 8D씩 차이가 나니까 어떤 관계식이 생기냐면 요 항번호까지 곱한 녀석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4 더하기 64D가 360이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요것도 이해하면 좋아.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물론 얘들아 D의 값을 찾고 싶잖아. 찾으세요. 자, D의 값을 똑같이 찾으면 여기서 4 정도가 나와. 근데 사실 이왕 이렇게 바라볼 거 여기서 나는 D를 찾으라고 추천을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나오는 것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내가 지금 1항부터 24번째 항까지 더한 걸 찾고 싶잖아.
그럼 여기서도 17번째, 18번째 쭉쭉쭉 A의 24번째까지 더한 것만 구하게 되면 답이 나오죠.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D를 찾는 게 아니야. 물론 D를 찾아도 돼. 근데 요 원리를 바탕으로 풀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이를 구하세요. 256 정도 나나? 그러니까 여기도 256 차이가 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에다가 뭐 256 더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 여기 좌변을 싹 다 더하면 1항부터 24번째 항까지 더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거 다 더하면 1080이 나와. 근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얘랑 얘가 다 등차 수열 관계잖아. 이 녀석에다가 3배하면 정답 나와요.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이게 무슨 쌉소리냐면 잘 봐.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고 여기가 A3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합친 값을 그러니까 8개를 하나의 뭉탱이로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잘 봐. 얘네끼리 다 64D 차이 나는 새로운 등차 수열이 생겼다라고 인지를 하면 되는 거야. 나 어렵다. 잘 들어. 이 녀석은 64D가 공차예요. 어려워. 당연히 어려워. 얘들아 이해해봐. 우리가 한 간의 차이만 보면 지금 8D씩 차이 나는 것까지는 동의하시죠? 근데 그게 지금 8개가 있으니까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로 넘어가려면 64D만큼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 A1부터 A8까지를 그냥 다 더한 값을 라지 A1이라는 값으로 생각을 하면 요 녀석에다가 64D를 더하면 A2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또 64D만큼 더하면 뒤에 8개 합이 되는 거지. 그러고서 봐봐. 얘네를 싹 다 더하는 게 정답이잖아. 그러면 나는 라지 A1, 2, 3 더하는 게 정답이겠지. 근데 내가 얘네도 다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이 녀석에 3배 해주면 정답이 나와요. 왜? A1 더하기 A3는 2A2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이면 암산으로 1080이 나와요. 그래서 내신 풀 때 다시 강조할 거야. 지금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처음 배울 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음. 여기에서 희원이 너 이거 풀 때 여기서 D값 찾고 다 구해봤니? 문제 풀 때? 그냥 덩어리로 바라봤어? 그냥 저렇게 바라보면 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옷이 이거 개편한데? 근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한번 들 수는 있어. 그치?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덩어리끼리 등차 수열인 게 아직은 확실하게 안 보여서 그래. 근데 저렇게 등차를 더하면 등차가 나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수가 똑같은 이런 덩어리끼리도 등차로 바라봐도 괜찮아. 근데 그게 좀 어렵지 당연히. 어. 그래서 내신 때 다 정리해서 알려줄 거예요. 내신 때 얘를 딱 보잖아. 얘들아 내신 때 얘를 딱 봐. 그러면 이 녀석이 가운데 있는 게 보여요. 왜냐면 A1부터 24까지인데 여기 9부터 16이면 뭔가 딱 가운데 있는 것 같잖아. 한 개수도 8개고. 그러니까 앞뒤로 88 나뉘니까 이 녀석이 가운데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녀석 곱하기 3인 게 보여. 언제? 너네가 이런 문제를 공식을 이용해서도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등차 일반항도 막 공식을 이용해서도 하다가 쌤이 알려준 방법대로 좀 말랑말랑하게 구하다 보면 요 말랑말랑한 방식이 보여. 음. 그리고 얘들아 봐봐. 남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식 다 세우고 있을 때 너네가 지금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한 10초 보다가 한 개수를 정확하게 세야겠지 대신에 논리적으로 8개, 8개, 8개인데 좋은데 이런 합의 정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봐봐 얘들아. 문제에서 여기를 안 줘도 이것만 가지고도 풀려요. 근데 물론 주겠지. 문제를 풀 때 줄 거야. 근데 너네가 이거를 몰라도 풀린다. 그냥 요것만 보이면.
가운데 것만 알면. 왜냐면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까. 근데 뭐 그것까지 안 주진 않을 거야. 당연히 줄 거긴 한데 여러분들은 요 가운데 것만 보고도 풀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좀 더 발전하잖아. 그거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9항부터 16항이라고 나왔잖아. 나중에는 저기가 첫 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의 합의로 나와.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초항부터 8항까지의 합이 104고 초항부터 16번째 항까지 더한 게 464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24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아, 그럼 당연히 공식 쓰고 싶겠죠. 공식 쓰세요. 빨리 풀면 괜찮잖아. 그치? 공식을 써도. 근데 너네가 우리가 24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게 8덩어리씩을 쪼개서 바라보는 시야가 생기면 너네가 여기서 첫 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조건을 봐도 그게 8개씩 쪼개서 보이게 돼요. 연습 문제에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렇게도 한번 풀어봐. 쌤이 다음 시간에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해줄게. 무튼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등차 수열로 바라보고 푸는 방법을 익혀는 둬라.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 근데 처음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 안 보일 거야. 안 보여도 괜찮아 지금은. 어차피 너네 여기 뭐 지금 당장 내신 대비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일반항이랑 합공식을 제대로 쓰기만 하세요.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너네가 이제 지금 등차 수열 배우잖아. 뒤쪽에는 이제 등 비수열을 배우고 그 다음에 되게 이제 이상한 수열들을 막 배워. 그래서 사실 너네가 지금처럼 그러니까 얘들아 등차 수열은 되게 직관적인 수열이지. 그냥 차이가 눈에 막 바로 보이고 그냥 할 수 있어. 이렇게 간단한 수열을 가지고 말랑말랑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해. 왜냐면 뒤에서는 하고 싶어도 모양이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얘들아 우리 12번 풀어볼까? 첫째 항이 치민 등차 수열 AN이라고 나와 있고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 뭐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S3은 S5랑 똑같대. 그럼 얘들아 여기서 공식을 써도 되긴 하지만 저거를 생각을 해보면 1항부터 3항까지 더한 거랑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거랑 똑같대. 그러면 이 조건을 통해서 4항이랑 5항 더한 게 0이구나가 보여야 돼요. 괜찮아? 그리고 얘들아 봐봐. 또 훈련하는 거야. 얘들아 초항이 7이었대. 근데 7 얼마 A4 A5까지 왔어. 더했는데 0이래. 그럼 뭘 것 같아? 7 A2 A3 A4 A5야. 근데 봐봐 등차 수열이잖아. 5 3 1 마이너스 1이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거 말고 안 돼요. 이렇게 보이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물론 얘들아 쌤 뭐라고 계속 강조해? 여기서 7 더하기 3D 7 더하기 4D는 0 해도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수식으로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잘 들어. 우리가 등차 수열은 어려운 내용이야.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차 함수로 해석할 수 있어. 기억해놔.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야. 근데 물론 정의역이 정수인. 미안해. 자연수인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납득돼?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특정 항에서 항으로 넘어갈 때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한 군데밖에 안 생기는 거야. 이해돼? 직관적으로? X N축이라고 할게. N축. 자, 공차가 양수야.
이런 식으로 생기고, 공차가 음수야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한번 납득해봐. 괜찮지?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첫째 항이 7이라고 그랬으니까 잘 들어 얘들아. 첫째 항이 7이라고 나오면요 그냥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 얘들아,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여기 7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 막 이제 절대값 관련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 그러면 보통 초항이랑 공차는요 부호가 반대 방향입니다. 알고 있으면 좋아. 물론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봐봐, 지금처럼 더해서 0이 돼야 돼. 근데 여기 7에서 계속 증가하면 더해서 0이 나올 수가 없지. 그 생각.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음수였겠구나. 즉 공차가 음수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A4랑 A5가 요 절편에 대해서 딱 대칭인 지점에 있는 거야. 자, 정확히 여기가 4고 여기가 5일 때 함수값이 대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잘 들어. 이렇게 구하면 안 되지만 여기 4.5예요. 직선이니까. 절편이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 1차 함수긴 한데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그랬지. 근데 그냥 절편이 4.5일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 수열의 입장에서는 0이 되는 항이 없었던 거야. 그냥 1에서 마이너스 1로 바로 넘어갔지. 그러니까 0이 되는 항은 없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관계를 본다면 여기를 쉽게 추론할 수가 있어. 그러면 뭐가 좋냐면 너네가 2분의 7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 근데 첫째 항이 7이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였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 그치? 내가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한 거야 얘들아. 봐. 여기가 2분의 미안해. 여기 2분의 9죠? 2분의 9야. 그럼 봐봐. 내가 AN이 DN에다가 더하기 7-D야. 왜냐면 1 대입했을 때 7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두고 D에다가 2분의 9를 넣어봐. 아 미안해. N에다가 2분의 9를 넣어봐. 그럼 2분의 9D에서 D 빼니까 2분의 7D지. 그러니까 약분되면 D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D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점대칭이니까. 1차 함수는 점대칭이거든. X절편에 대해서. 그렇게 찾을 수도 있어. 아마 처음 들을 거야. 물론 처음 배우니까 처음 들을 수도 있고, 뭐 배워본 친구들 중에서도 이걸 처음 들을 수는 있어요.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해. 근데 이렇게 해 일단은. 다 알려주는 거야 내가. 왜냐면 뭐 저 방법만 알면 또 뭐 알고 있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함수로 바라보고 그냥 2분의 9를 대입한 게 여기에서 0이다. 그러면 여기서 D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불법이야. 불법. n에다가는 원래는 자연수만 대입해야 되잖아.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래도 괜찮다. 1참수니까. 알고 있으면 진짜 유용해. 근데 자, 쌤이 우선순위를 정해줄게 얘들아. 막 내가 뭐 이론풀이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야. 뭐 자랑해봤자 뭐하니 니들 앞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내신 기간 때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 사고 과정까지 내가 이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을 말랑말랑하게끔 사고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는 목표 설정이야. 그러니까 복습할 때도 당연히 보긴 해. 근데 여러분들 기초가 튼튼해야 돼. 이걸 보고 요걸 생각하고 요거를 생각해서 D를 구하는 방법은 이미 안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아래 걸 설명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것부터 해. 괜찮아. 늦은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요 방법을 아는데
좀 더 색다른 걸 원해. 좀 더 간단한 걸 원하고 내가 암산이 되는 풀이를 원할 수 있거든. 그럴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음. 목표 설정을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어.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 그리고 얘들아, 요 방법이 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 위의 방법대로만 풀잖아? 킬러 문제가 안 풀려. 절대값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정석대로 가면 답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 뒤에 별의별 문제 많아 얘들아. 오늘 숙제 때 풀게 될 거거든. 그럴 때 이제 쌤이 가급적 정석으로 무조건 먼저 풀어주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쌤이 이제 수능식 문제풀이로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야 돼. 그리고 뭐가 효율적인지는 너네가 판단이 될 거야. 알겠지? 응. 그래서 쌤이 일부러 뭐 여기 뭐 진도가 뭐 급한 반이 아니라서 그냥 이런 얘기도 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너네가 진도가 급했으면요. 아 이런 얘기 뭘 해. 그냥 빨리 공식에다가 그냥 딥다 대입하고 그냥 넘어가겠지. 근데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너네가 처음 배우는 애들이니까 단순히 그냥 수열을 공식만 대입해가지고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똑같아 얘들아.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1, 2주 뒤에 확통을 배우겠죠? 확통이 이제 나가게 될 거야. 대수능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럴 때도 쌤이 얘들아 확통에 공식이 몇 개 없어. 유진이 배워서 알죠? 몇 개 없지. 근데 하는 짓거리는 어때요? 그냥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그거를 우리가 수열에서 한번 연습을 하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뇌를 좀 공식에 가둬주지 말랑말랑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집에서 노력을 해보세요. 여기선 힘들 거야. 여기서는 당장에 내가 확인 체크 풀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풀기 바빠요. 푸세요. 여기서 그렇게 연습하고 집에 가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말랑말랑한 사고를 연습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다 가보자고. 알겠지? 이거 기억하고 싶은 사람 기억하고 아닌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 지우세요. 내가 지금 순식간에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여기 한 간의 관계를 보고 바로 그냥 5, 3, 1 마일 찍고 싶고 그리고 그냥 나는 정석대로 간다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공차 구하시고 마지막 선생님 저는 저기가 2분의 9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2분의 9로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초항이 7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차만 찾으면 되니까 저는 여기서 D가 마이너스 2인 걸 구할래요. 모든 환영이라 이거야.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실 오늘 희원이가 저렇게 안 풀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숙제할 때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 왜냐면 연습 문제에 비슷한 게 있다 그랬잖아. 그때 언급해 주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사고한 학생이 있으니까 저 사고도 여러분들이 다 공유를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고 가시면 돼. 알겠죠?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 다섯 번째 항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5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합의 최대값. 합의 최대값은 우리가 지금 초항이 양수였고 네 번째 항까지가 양수일 거 아니야. 다섯 번째 항부터 음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만 모조리 더하면 최대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돼 안 돼? 주연이 돼? 양수만 싹 다 더하면 최대. 그러니까 7, 5, 3, 1을 다 더하면 16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 533번도 풀고 넘어가자.
제가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뭐가 달라? 둘이 똑같은 거야. 근데 그냥 왜 이렇게 써놨냐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는 내가 그냥 총이랑 공차만 알고 있을 때 쓰기가 편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를 해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당연히 똑같아. 응. 잘했어요. 초함이 얘를 지금 이게 8번째 항이거든. 그럼 첫 번째 수를 구해보면 이게 나온 거 같은데 여기에서 첫 번째랑은 7칸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8칸 떨어져 있다고 계산한 거죠. 이것만 바꿔주면 나올 것 같아. 이 마지막 칸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리고 이 한계수는 왜 안 돼? 음수를 싹 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 안 읽고 풀고 계시면 돼요. 그 짜바리 문제도 있잖아. 근데 내 이런 걸 풀고 있는 거야. 내가 어차피 숙제잖아.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잘 나왔어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세 문제만 풀면 등차 합 공식도 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얘들아. 방금까지 우리 공식 열심히 풀어본 걸로 이쪽 활용 파트 쭉 나가 볼게요. 자, 얘들아,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총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얘들아, 1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4, 7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세울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너네가 그 고1 때까지랑 고2 때 풀이가 아예 달라져. 왜 그러냐면 너네 이거 막 개수세라는 문제 막 많이 봤지? 소수든 뭐 어디든 문제 엄청 많이 봤을걸? 막 가능한 뭐 n의 개수로 막 모든 걸 구하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때 너네가 물론 이걸 보고 너네도 너네가 모르게 일반항을 세웠을 거야. 그냥 이걸 보고 우리가 3K
마이너스 2라고 세울 거예요. 일반항을. 그쵸? 그러니까 AK가 공차가 3이니까 이렇게 줬고 1 대입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2 정도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때? 지금 100 미만이어야 돼요. 따라서 K가 어디까지면 좋겠어? 쟤들아 자연수니까 굳이 저거 부등식 풀지 말고 근사치 대입해. 한 33 정도 대입하면 97 99 빼기 1이니까 그 다음에 34를 넣으면 딱 빼기 나오지. 근데 100 미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K는 33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요게 이해가 돼요? 100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34를 넣으면 딱 100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포함이 안 되겠지. 따라서 한개수가 33개, 그 다음에 1 더하기,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다가 그냥 33 넣으면 마지막 항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97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 98이니까 약분하면 49 정도 되겠네. 그치? 뭐 49 곱하기 33은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49 곱하기 33. 그 얘들아 이런 거 계산할 때 사실 이런 느낌 어때? 이거 맞니? 정답? 그냥 이렇게 빨리 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꾀를 한번 부려봤어요. 괜찮? 나 저게 계산이 안 돼, 얘들아. 진짜 내가 괜히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요즘 좀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안 돼, 계산이. 뭔가 틀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쌤이 컨셉을 바꿨습니다. 자, 얘들아 14번 볼게. 자, 여러분들 뭐 직선의 차이를 뭐 싹 다 구하라네. 그쵸? 얘들아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가 3이래. 그러면 얘들아 여기 길이가 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2x에서 x를 뺀 게 3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항은 3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x가 3일 때가 첫 번째 항이었다는 거지. 선분의 길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럼 뭐야?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12래. 그럼 얘들아 여기가 12니까 여기도 12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들아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개야? 9개 이러면 안 돼. 10개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0에다가 3 더하기 12 해주면 선분의 길이의 합은 다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75 정도 나올 것 같죠? 쉬우니까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자, 네, 15번.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얘들아. 잘 봐.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SN의 모양을 보고 AN을 구할 거야. 근데 쌤이 아까 뭐라 했었냐면 SN이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수항이 있으면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나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하거든. 그 이유를 쌤이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자, SN이 지금처럼 상수항이 없을 때부터 먼저 해볼게. 쌤이 아래 거부터 먼저 해줄게. 그러면 우리가 저 SN을 보고 무슨 행동을 취하고 싶냐면, 자 일단 처음에 그냥 쌤이 아까 그 등차 이런 거 빼고 그냥 정석으로 풀어줄 테니까 한번 2번이랑 1번 풀이를 비교를 해봐. 자, AN은요 SM 빼기 SM-1을 계산하면 돼요. 단 N은 2 이상입니다. 꼭 적어라. 저거 N 2 이상 너무 중요해.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빼는 거야. N-1의 제곱에 N-1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괜찮아? 납득돼? 그러면 여기서 N제곱 더하기 N에다가 빼기. 얘들아 귀찮아. 하지만 힘을 내세요. 이렇게 나오나? 그쵸. 1끼리 사라지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들아 2n이 바로 딱 나오게 돼요. 짝수 수열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납득돼?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 n이 2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은 어디서 구하냐면 여기에서 A1은 S1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2인 거를 밝혀내는 거야. 그러면 어때? 내가 R에서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 EN이었는데 내가 또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여기다가 원래는 1을 대입하면 안 되지만 1도 한번 대입해봐. 2가 똑같이 나왔네? 아몰랑 그냥 편입시켜 해가지고 따라서 그냥 AN은 EN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서 구한 EN이라는 일반항은 n이 2 이상일 때만 적용이 가능해.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항은 졌다가 1을 대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을 대입했더니 2가 나왔어. 아, 여기다가 합병시켜줘가지고 이렇게 적는 거지. 최종적으로. 요거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뭐라고 외우라고 했냐면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때는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외우라고 했던 거야.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거를 그대로 기억하고 쌤이 1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 요식 그대로 쓸 거야. 그러면 얘는 더 귀찮네. 여기에서 빼는 거야, 뭘? 아니야. 씨. 이 녀석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정성스럽게 계산해야 돼. 그치? 이거 계산 까딱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n제곱 길이는 서로 사라진다는 믿음. 그리고 1차항만 집중해서 계산한다는 마인드로 자 뒤에 거 한번 신경 써볼게 얘들아. n제곱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인데 여기에서 n끼리만 계산하면 여기 플러스 n이 나올 거야. 왜냐면 여기가 3n 빼기 3이니까. 그리고 1 마일 서로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빼기 3 이렇게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녀석을 계산하면 n제곱끼리 서로 사라지고 여기서 2n 플러스 2라는 과한계식이 나와요. 이건 뭐야?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SN에다가 1을 대입해요. 그럼 얘들아 1 플러스 3 빼기 1이거든. 잘 봐.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얘들아 3이지. 근데 봐봐. 내가 분법을 한번 저질러 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4가 나오는 거 보여요? 다르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AN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3이야. 언제? 이때 n은 1일 때는 3이고요. n은 2 이상일 때는 2n 플러스 2라는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두 번째 항 이상부터는 등차 수열이야. 상수항이 달려 있어도. 근데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 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외인 거예요. 예외. 이게 납득이 돼? 얘들아, 이 구조를 봐. 여기에서 내가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가 그냥 플러스 c였다고 생각해봐. 임의의 상수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도 여기가 지금 플러스 c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 c가 있었겠지. 그러면 요 c 길이가 사라지겠지. 맞아? 인정해? 그래서 상수가 달려 있을 때 지금처럼 등차 수열이 그냥 성립이 돼요. 똑같아. 그러니까 상수가 없을 때랑 똑같아. 식은. 요거 이해되니? 직관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이거 구할 때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상수항이 달려 있을 때 그냥 멋대로 상수항을 떼세요. 그 다음에 그냥 등차 수열로 봐. 빠르게 구해. 이 녀석이 1이지 공차의 절반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D가 2였을 거야. 그리고 내가 멋대로 1을 대입해. 4가 나오죠? 그러니까 2n 플러스 2로 세우면 끝나요. 근데 거기다가 n은 2 이상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불법을 저질러. 그냥 상수를 없애버려. 그 다음에 그냥 식을 편하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등차를 세워놓고 아차차 하면서 n은 2 이상만 붙여주면 돼.
그리고 1일 때는 그냥 요 상수 붙어 있는 녀석에다가 1만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의 값이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해보시면 느낌이 너무 잘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항이 달려있을 때는 여기 초항이 달라진다. 여기 상수항만큼 차이가 나요. 여기다가 1 대입해봐 4지. 뒤에 마이너스 1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된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두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보통 내신이든 수능이든 등차수열에서 킬러 문제는 다 이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상수항을 살펴보는 버릇은 무조건 들여야 돼. 이거 쌤이 현역 수능 봤을 때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요 등차수열 합공식인데 상수항이 있는 상수항이 있는 등차수열의 합공식 문제가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뭐 그 뒤에도 뭐 몇 번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거든. 사장된 유형이야. 근데 그래도 기출문제는 남아있잖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너네 학교쌤이 어느 걸 참고하고 낼지 모르잖아. 나 때 21번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거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항 잘 구하는 거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값은 뭐 다 찾아주면 되죠. 여기 두 번째 문제로 돌아와서 이게 뭐 20이 되고 싶대. 그럼 뭐 여기서 n의 값은 뭐 한 1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k 값은 10 정도 구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문제에서 a1의 값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무심코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4라고 하면 틀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a1은 3이야. 그래서 여기가 3이고 7을 대입하게 되면 한 16 정도 나오겠죠? 2n 플러스 2였던 걸로 기억하니까 여기다가 7 대입하면 16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복습을 잘 하시면서 우리가 이 합공식에 상수항이 있을 때랑 없을 때 구분을 잘 해서 접근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